이번에는 숲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Little Red Riding Hood면은 우리가 빨간 두건 이렇게 클로크처럼 생긴 옷을 입은 아가씨를 네, 생각하는데 지금 옷이 마치 정열의 플라멩코 댄서 같은 옷을 입은 빨간 두건이에요. 그리고 늑대도 보시면 귀족이에요. 네, 네. 제가 이 작가 되게 좋아합니다. 다니엘 에그네우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사실 제가 쓴 빨간 모자가 하고 싶은 말 표지를 이분 거를 사실 갖고 왔거든요. 네. 허락받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써라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요. 요 표지죠. 그래서 네, 네. 빨간 모자 이야기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질문 하나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건 딱 하나였어요. 네. 할머니는 왜 혼자 깊은 숲속에 살까요? 그러니까요. 요양원도 아니고. 노인들은 대도시 살아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네, 모르니까. 네, 네. 그런데 왜 빨간 모자의 할머니는 혼자? 깊은 숲속에 혼자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사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 숲 안에 빵과 네. 과일과 먹을 걸 예, 들고. 포도주하고 빵을 네네. 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엄마가 보내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사실 이 숲을 거대한 무의식이라고 보통 많이 보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무의식이 너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가 먼저 그건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여자들 내면에는 항상 굉장히 오래된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옛날 이야기에는 다 늙은 할머니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백조왕자에도 백조왕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늙은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뭐 늙은 마녀라든가 러시아 그 옛날 이야기들 바바야가 그런 존재들이 다 이렇게 늙은 오래된 지혜예요. 그럼 내 내면에 있는 어떤 통찰, 오래된 지혜가 너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거든? 이라고 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는 할머니가 먼저 해요. 그러나 할머니를 절대 먼저 만날 순 없어요. 먼저 뭘 만나야 돼요? 늑대를. 그쵸. 늑대를 만나야 돼요. 늑대가 상징하는 건 있어요. 딱 하나. 항상 늑대가 다 등장했다 그러면 배고파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나와도 늑대는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 헝거를 네. 상징하는 거예요? 네, 결핍, 결핍. 그러니까 어떤 욕구,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욕구, 결핍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사실 문제는 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늑대가 먼저 빨간 모자를 안 잡아먹고 할머니부터 잡아먹으러 가겠어요? 그러네요. 먼저 할머니부터 잡아먹고 기다리죠. 네, 맞아요. 그렇죠. 왜 내면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존재를 눈을 멀게 하잖아요. 욕망이 세지면 내 속에 욕구가 막 거세지면 그 현명함 날아가잖아요. 네, 이성 분별력 날아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먼저 잡아먹어요. 사실 늑대가 할머니고 할머니가 늑대인 거죠.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는 동일한 존재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는 빨간 모자도 잡아먹죠. 셋이 그렇죠. 하나가 됐죠. 네네. 셋이 같은 존재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빨간 모자의 욕구이고 빨간 모자의 지혜인 거잖아요. 그거를 늑대가 다 잡아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네. 자기 욕구에 자기가 모두 다 와. 이제 이거 carried away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습인데 사냥꾼이 저는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서 구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냥꾼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러 버전을 제가 보긴 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뭐였냐면 내가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얘는 모니터링 하는데 그렇죠. 내면에 모니터링 하는 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쭉 늑대를 쭉 지켜보고 있었어 하고 배를 갈라주거든요. 와, 재밌다. 네, 빨간 모자는 결국은 이게 사실 빨간색도 삶의 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주체예요, 얘는. 그래서 현실에서 활동하는 얘는 얘인 거예요. 빨간 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숲속이라고 하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내
속에서 이제 무르익었던 그쵸 너무나 힘이 커졌던 욕구와 나의 지혜가 모두 다 대통합을 이루는 자아 대통합을 이루는 그리고 숲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여자 주인공들은요, 여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숲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항상 그래요.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네. 다시 깨닫고 나오는. 그거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보면 남자들 약간 눈이 멀고요. 제가 여성 영웅에 대한 이제 네네. 책을 쓴 사람의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네. 그분이 그랬대요. 조셉 캠벨을 찾아가서 그 이분이 책을 쓸 때 살아 계셨나 봐요. 찾아가서 그 남자 주인공들은 맨날 세상에서 모험을 떠나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어떤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캠벨이 여자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상처받고 돌아와서 그럼 여자는 어떻게 성장을 해?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런 본인이 굉장히 탐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분도 쓴 게 그분은 숲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기 내면의 여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숲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실제로 원래 전쟁을 다 벌이는 건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전쟁을 벌이고 힘을 쓰고 싸움을 하는 건 남자들이지만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숲에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방식을 택해요. 예를 들면 바실리사 같은 바바야가 이야기도 보면 내가 숲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무것도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져서 내 속에 있는 그 바바야가가 준 불의 힘이 있거든요. 그걸로 현실에 사실 계모와 이제 이보거니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 내면의 힘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모 같은 세상이. 사실 이게 현실을 계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꼭 계모는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친모인 경우가 더 많아요. 경우.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이 계모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거 모비딕에 나와요. 그래요? 네. 모비딕에서 주인공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 네. 이스마엘이 배를 타는 이유가 육지는 나에게는 계모 같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를 타러 가거든요. 그래서 맞아 계모 같지. 이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되게 고되면 이 현실 모두 다 나한테 정말 계보같이 못되게 밥 안 주고 다락방으로 보내는 이런 곳이야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계모 같은 현실을 결국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나 내가 달라져서 현실을 바꾸는 그런 숲으로 들어가는 여정들을 여자들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책이 웬드북에선 품절이에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구하기가 어떤가요? 저는 해외 직구로 샀는데요. 웬드북에서 파는 줄 모르고 이거는 그래도 이제 사기가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해외 이거 직구로 하실 수 있어요. 애들 책은 아닙니다. 네. 애들은 보면 안 돼요. 네, 약간 좀 왕자님과 약간 굉장히 센슈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상한 19금 장면이 있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센슈얼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쵸. 네, 아이들을 위한 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해서 다시 재해석한 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번역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여자들이 이제 숲에 갔다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남자들은 뭘 해야 하는가? 사실 여기서는 왕자가 그쵸? 이제 와일드맨이라고 불리는 야인을 따라서 숲에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남자들의 성장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소녀는 어른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그리고 있어요. 일단 이 와일드맨이나 이게 서양에는 거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거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옛날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기록에는 있어요. 어떤 기록? 신라 시대의 기록에 보면 신라의 동쪽이죠. 신라의 동쪽에 장인국이 있다라는 기록이 우리나라 옛날 고문원과 중국의 고문원에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거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키 큰 서양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혹시 지증왕이 굉장히 키 큰 거 아세요? 네네. 그것도 컸다면.
있다면서요. 네, 네. 그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신부 찾기 이야기가 네, 상급교사에 네. 나오거든요. 네, 네. 신부도 거의. 근데 네. 지금 키로 따져보면 그게 2m 3, 40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냥 서양이 아니라 크긴 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장인국이 신라의 동쪽은 바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동쪽에 있다는 기록이 나오긴 해요.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신라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그 신라의 고분의 그 지금 무덤을 파보면 키가 180이 넘는 해골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신라는. 그러니까 뭔가 키 큰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어요. 신라가. 그러네. 네네. 네, 네. 근데 그런 기록은 있고 네. 전설은 없어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에 거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해져 내려올 만도 한데. 네, 그렇죠? 없어요. 근데 서양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실제로 많죠. 아직도 거인이 살았었다는 걸 네, 믿는 사람도 네, 있다면서요. 네. 영국이 유별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그래서 왜 잭과 콩나무의 잭과 콩나무도 거인. 그렇고. 근데 원래 이게 아류고요. 제일 유명한 건 거인 사냥꾼 잭이에요. 잭 더 자이언트 킬러라고 하는 자이언트 킬러. 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챗북 아시죠? 그림책의 원형, 이 챗북이라고 불리는데 왜 샤를 페로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옛날 이야기들 책으로 냈잖아요. 네. 먼저 대륙에서 이 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도 그래 우리도 옛날 이야기를 채록하자 이게 붐이인 거예요. 처음엔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붐이 일어났는데 우리 거를 써볼까라고 네네. 할 때 가장 많이 쓴 게 잭 더 자이언트 킬러예요. 그래서 이제 거인 사냥꾼 잭 얘기가 여러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에는. 그래서 왜 거인? 우리 그렇죠. 그렇죠. 왜 거인? 왜 우리나라엔 없고 그렇죠? 왜 거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인 이야기가 거인 죽이기예요. 사실은요. 거인 죽이기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 이제 민족과 없는 민족은 역사가 달라요. 자, 잠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거신족이 네, 있어서 그 타이탄. 서양 문화가 그쵸. 그게 네, 거신? 맞아요. 네, 그거랑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거 다 아버지 죽이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크로노스를 죽인 제우스. 네, 근데 크로노스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또 죽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죽이기 모티브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아버지 죽이기 얘기를 하면 어디 감히 우리 효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상징계에서. 그렇죠. 오이디푸스도 사실 아버지를 네, 죽이는 그렇죠. 얘기고. 그래서 아버지 죽인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죠. 잭과 콩나무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거인이 아버지를 상징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잭과 콩나무 얘기는 사실은 딱 뭐냐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산을 물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어찌해서든 재산은 분배가 돼요. 그렇죠? 네네. 잭이 아버지 거인한테 가서 훔쳐오는 것들이 다 처음에 금화 훔쳐오고 네. 실질적인 돈. 네. 그 다음에 훔쳐오는 게 금화를 낳는 닭. 그거는 앞으로 이제 벌어먹고 살 수단. 거기다가 그다음에 노래하는 말하는 하프잖아요. 하프. 네. 음악을 연주하는 아. 정신적인 유산. 이 세 가지를 다 어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네. 이거를 현대에서 다시 쓴 책이 케이트 앤 더 빈스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웬디북스에 있으려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케이트가 이제 할시에 거인한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여자인 거죠? 네, 여자 아이가. 네. 예. 근데 올라갈 때마다 변장을 해요. 수염단 남자로 그리고 늙은 여자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올라가서 하나씩 훔쳐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때 알고 보니까 이 거인이 케이트의 아버지의 성을 빼앗은 거다. 그래서 정당한 상속권이 케이트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이게 그 사실 바꿔 쓴 얘기를 보면 이거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재밌는 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올라가는 거. 왜 그럴까요? 아들만 이제는 상속자가 아니라 딸과 그러니까 이런 남녀노소를 넘나들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당한 상속자 지분이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남녀와 이제 노소를 넘나드는 이런 변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잘 쓴
네네. 그쵸.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 물론 이제 그 케이트 앤드 빈스턴은 또 재미있는 거 나와요. 어떤 거기 이제 페어리 갓마더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수레를 이렇게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 수레를 끄는 게 새예요. 공작새. 피콕? 네. 네네. 그럼 공작새는 누구의 상징이죠? 아르테미스? 뭐였지? 아르고스. 헤라 여신. 헤라. 네. 맞다. 100개의 눈. 네, 네. 라푼젤에도 그 공작새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 또는 남녀가 서로 조화로운 상태, 이거는 헤라가 상징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작새가 계속 나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네요. 끝날 때까지 사실은 공작새는 계속해서 공작새가 나오는 걸로 시작해서 공작새가 나오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케이트 앤드 빈스톡에서도 페어리 갓마더에 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수레를 네, 공작새가 끈다고요. 그럼 그 페어리 갓마더 하시는 헤라 여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인 죽이기는요, 사실 그러니까 살부 모티브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는 없습니다. 살구 모티브. 네,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네. 국문학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 고전 문학의 부친 사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한국을 다 읽었거든요. 네. 결론이 오면 없다예요. 아. 아버지 죽이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기가 없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윗세대를 위해서 아랫세대를 죽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뭐 에밀레 종이라든가 그렇죠. 그 아버지를 대신에 아이를 갖다 버리고 오고 맞아요. 봉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 장수 같은 이야기 보면은 비범한 아랫세대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잠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먼저 죽이고 관군이 잡으러 오고. 그렇죠. 아기 장수 이야기는 전국에 있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용마암이 있는 곳이면 다 아기 장수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용마가 아기 장수가 탈 말이거든요. 용마. 네.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용마암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바위들이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거기가 아기 장수 전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세상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아랫세대가 비범할 것 같은 미리 죽여버리지? 죽이고. 이런 나라들은 혁명이 못 일어나요. 제가 역사가 달라진다고 한 게 이거거든요. 네네네. 부친살의 모티브가 있는 네. 그런 문화권에서는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왕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쪽 문화권은 오히려 더 무서웠던 게 왕이 신의 대리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도 왕을 죽이거든요. 왜? 부친살의 모티브가 문화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밌네요. 그래도 된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옛날 이야기로 네. 이데올로기로 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효 너무 강력하게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해 온 거예요. 전 발휘되기 여기도 그래서 싫었어요. 그쵸. 아니 그렇게 딸이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왜 이 문화권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한국은 단 한 번도 지배계층이 바뀐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뭐 역성혁명이 있긴 있었지만은 네. 그거는 지배계층 간의 혁명이었고 저 민중이 봉기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없죠.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꼭 뭐 정권을 뭐랄까요, 전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도 괜찮다. 정부가 만약에 잘못되면 네. 끌어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고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없으니까 붙인 사례가 없으니까 북한 땅은 네. 여기서도 사실 거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사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 야인을 풀어주는 바람에 근데 소년들이 처음에 어른이 될 땐 첫 단계가 다 이거예요. 야인, 뭔가 야수를 죽이기, 야인과 무언가를 하기, 딱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어울프라고 하는 베어울프. 예, 영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 베어울프인데 네. 거기서 제일 먼저 죽이는 그렌델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거든요. 근데 팔을 뽑아 죽여요. 죽일 때 활동성을 상징하잖아요. 팔이. 네.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죽이는 건 대부분 이 야수를 길들이는 것, 즉 자기 내부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을 길들이는 거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1단계가 반드시 그래요. 그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 죽이는 것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사자 건가요? 죽이기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태양을 향해 쏜 화살. 제럴드 맥더먼? 네. 네네. 그 푸에블로 인디언 설화인데 거기서는 4가지 시험을 거치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사자의 키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용맹함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거친 첫 번째 시험이 다 내면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을 길들이기예요. 네. 그걸 죽인다는 게 길들인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주로 여자와 관계가 있어요. 베올프는 그랜델의 엄마를 죽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랜델의 엄마를 죽이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 깊은 지하 동굴에 있는 그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서 그랜델의 엄마를 죽이는 건데 이름이 없는 괴물들은 정말 무서운 괴물들이에요. 어떤 정말 의미에서요? 오래된 이름을 붙이면 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없다는 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어. 그쵸? 그게 이름도 사실 하나의 주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예. 언명 주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을 알잖아요. 악마들은 다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데스노트도 그렇죠. 데스노트도 이름을 알아야 돼요. 네. 이름을 알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이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내 속에 내가 모르는 감정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감정이 뭔지 알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랜델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오래되고 힘센 존재라는 건데, 남자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엄마와의 심리적인 탯줄을 칼로 끊거든요. 여기 칼로 죽여요. 오래된 녹슨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베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와의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한다라는 게 베올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달라요. 두 번째가. 다른 나라 왕국의 정원사 보조로 일을 하다가 공주한테 황금 머리카락을 들키는 게 나오거든요. 네. 자기의 참된 본성을 봐주는 여자가 먼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여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그러면 트로피로 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성공하기 이전에 정원사 보조일 때 여자가 황금 머리카락을 보고 이 사람 알아보잖아요. 여자를 만나는 건 이때예요. 동물적인 본성, 그 다음에 여자. 하여튼 엄마라는 여자의 문제건, 하여튼 이런 여자의 문제건 여자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 번째가 세상에 나가서 전투에서 이겨서 자기가 그 왕자를 차지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네네. 약간 얘기는 다르지만 단계도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괴물을 길들이는 것, 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금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네, 생각나거든요. 네. 모리스 샌닥의 거기에 물론 여자는 안 나오지만 괴물을 체임한다는 것, 그게 네. 정말 그게 그러니까 항상 저도 내면. 해석을 하기를 자기 내면 거기에 있는 괴물들이 그 맥스의 모습 그 자체라고 네,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왼쪽 오른쪽 공식이 나와요.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왼쪽은 나쁜 쪽, 오른쪽은 좋은 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right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얘가 그 괴물들은 주로 왼쪽만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전혀 몰랐어요. 다시 왼쪽만 봐야겠다. 보고 있어요. 네네. 주로 왼쪽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맥스가 이동하는 방향이 있어요. 네네. 여기 이렇게 자기 방으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터닝은 항상 오른쪽으로 터닝을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터닝이 오른쪽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웃사이드 오버 데어에서도 그 아이다가 네네. 창문을 뒤로 백워드로 잘못 나갔을 때 네. 다시 돌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그때 턴 라이트 사이드 하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돌라고 해요. 근데 이게 현실과 이렇게 허구를 전복시키는 힘이 돌기에 있는데 자기 방에 갇혔다가 오른쪽으로 몸을 확 돌리면 그때부터 환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쭉 가서 괴물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같이 어우러져요. 괴물들은 끝까지 왼쪽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맥스가 혼자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네요. 돌아와서 드디어 늑대의 이 후드를 그렇죠. 벗을 때는 왼쪽을 봐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아하, 그것까지 다 계산에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네요. 네, 제가 이거는 비주얼 리터러시 강의를 할 때 이거를 하는데 네. 아웃사이드 오버 데어도 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둘 다 어쨌든 모리스 샌닥의 작품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아이다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방향을 보세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네요. 그래서 샌닥은 왼쪽 오른쪽 이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좀 있어요. 아이언하스는 저는 이제 그래서 소년들의 성장 서사 이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도 사실은 둘이 그 숲으로 들어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계모 같은 현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모와 사실은 마녀가 동일시대잖아요. 아예 안소니 브라운은 얼굴이 똑같아요. 이 책에서는요? 그럼요. 제가 이 책을 못 봤거든요. 네. 이 책에서는 아예 보면은 여기 그림자가 마녀예요. 네네네. 그것도 있고 이게 점 하나 찍은 마녀가 나오거든요. 이게 엄마랑 계모랑 얼굴 똑같아요, 마녀랑. 네,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는 이 책은 가장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 집에 거울이 무척 많거든요. 이 방안을 나타낼 때 거울에 비춘 걸 얘기하고요. 그러네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큰 거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여줄 때는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이야기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은 현실이 비추는 거울이 숲인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거울 얘기할 때 한국인들은 거울에 대한 환상이 거울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서구에는 뭐가 있냐면 왜 Through the Looking Glass 이 사람들 거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저는 신기했던 게 우리 같으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울에 상이 맺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전치사 on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영어 in 쓰거든요. in. 예, 영어에서는 looking at myself in the mirro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들은 이거를 거울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현실이 아닌 어떤 거울의 세계로 그게 이제 숲속에 있는 세계이기도 한 거죠. 상징계에서 마녀를 죽이면 현실에서 계모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집과 여기 원래 숲에 들어가기 전의 집과 숲속의 집과 숲 밖을 나온 집은 같은 집이에요. 어떻게 이게 달라요? 어두운 그림 여기 보면 뒤에 있던 어두운 숲이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들어갈 때는 헨젤이 주도적으로 오빠가 동생을 끌고 들어가지만 오빠를 구하는 건 여자. 그레텔이죠. 원래 구원은 여성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적인 게 하는 거예요. 여성적인 게 구원은 맞아요. 왜냐하면 남성 속에서도 남자 안에서 남자를 구원하는 힘은 여성적인 힘이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의 여자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커다란 착각이고 내면에 있는 여성적인 힘이 구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마녀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올 때 그레텔이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오리를 타고 이렇게 건너야 되는 게 나와요. 들어갈 때는 없었던 강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오리를 처음에 그레텔이 먼저 타거든요. 근데 이 오리가 어떤 상징이냐면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 여신의 상징이에요. 사실 남성들에게 이시스 여신은 굉장히 중요한 여신이에요. 오시리스하고 세트 신이 형제인데 싸워서 그 오시리스가 죽거든요. 남편이 죽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시체가 13조각으로 나누어지는데 12개를 찾아서 밤새 눈물로 기워서 부활시켜요. 그래서 남자를 살리는 여성적인 힘은 이시스 여신인데 여기 지금 오리를 타고 건너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그레텔이 구하잖아요. 근데 이 오리는 사실 어디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냐면 심장 없는 거인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심장이 없어서 이 거인을 못 죽여요. 너무 못된 거인인데 다른 사람들 모두 막 이렇게 돌로 만들어버리는 못된 거인인데 그런데 이 심장의 위치를 결국은 어떻게 꼬셔갖고 알아내거든요. 어디 있냐면 멀리 떨어진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오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회 하면 이거는 사실 교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종교거든요. 겉보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런 겉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우물은 여성 상징이에요. 움푹 들어간 어떤 못하면. 근데 그 우물 안에 오리, 제가 이시스 여신과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오리가 품고 있는 알, 알은 잠재성이잖아요. 세계의 혼돈이기도 해요. 이거는요. 태초의 혼돈이기도 해요. 알은. 네. 이 안에 심장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그 옛날 이야기 읽다가 이거 뭐지? 하고 막 놀랬던 게 뭐냐면 칼 융이 남자의 이 내면 심리 구조를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 남자의 그 무의식 속에서 사실 제헬레라고 하는 심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인의 심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심리 중에서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헬레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구조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칼융이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칼융도 그 얘기를 했어. 우물을 지키는 거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남성의 가장 무의식적인 그 깊은 심리 구조를 사실 나타낸 게 심장 없는 거인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죽이려면 갑자기 네. 죽이라는 정말 진짜로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사실 오리와 그렇죠 이시스 여신의 살리는 힘, 구원의 힘은 거기 있거든요. 그 오리가 품고 있는 알 안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옛날 이야기들을 그냥 우연히 읽었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막 이런 생각을 읽을수록 하게 돼요. 네. 사실 옛날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영화, 네. 정말로 좋은 문학 작품들은요. 이런 오래된 이야기의 켜를 계속 깔아요. 지금은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영화 잘 안 봤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 보면서 이렇게 깔린 게 없어. 저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구 영화들은 보면 저기 깔 저거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시죠?